이혼했으면 성공하라. 이혼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다. 어느 누구도 불행한 결혼을 꿈꾸지는 않는다. 더군다나 이혼을 생각하면서 결혼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도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고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했다. 이 순간 자신의 삶이 끝장난 것처럼 절망할 수 있다.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지 한탄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잠시 생각해보자. 우리는 결혼을 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과연 무엇이 행복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갈등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조정하는지 한 번이라도 배운 적이 있던가? 이혼하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참고 견뎠지만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갔다. 설령 결혼을 지속했다 해도 행복했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실제로 얼마나 갈등이 심했던가. 차라리 잘 된 일일 수도 있다. 이혼 후 삶 자체가 뒤죽박죽이 되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지 감정이 몹시 혼란스럽다. 이 책은 바로 그 혼란스러운 감정을 치유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별의 상처를 극복하고 전 배우자를 놓아보낼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려준다. 이제 그것을 알기 위해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우선 이혼으로 겪게 되는 외로움, 두려움, 그리고 슬픔과 분노 같은 감정들을 정리해야 한다. 그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자신의 상처를 들여다볼 수 없다. 감정이 정리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상처를 들여다볼 수 있다. 자신의 상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상처가 자신의 성격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게 된다면 지금까지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성장을 원하고 성숙해지기 위해 노력했는지도 알게 된다. 바로 상처란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성장하기 위한 진통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우리 몸뿐 아니라 우리 마음도 스스로 치유하고 성장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주변 환경으로 인해 왜곡되고 억압된 것뿐이다. 그것을 푸는 열쇠는 남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다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 인격적인 성숙이 이루어진다. 변화는 지금까지의 틀을 깨고 지금부터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것을 익혀 새로운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나 자신에게 제일 좋은 친구는 나 자신이라는 것도 깨달아야 한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미완성의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신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발전할 수 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 치유는 시작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인정하는 순간 외로움이 엄습해온다. 그러다 보니 살아가는 의미를 상실하고 더 이상 사랑할 자신도 없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공허함에 외로움은 살을 애는 듯한 추위로 다가온다. 하지만 모든 것은 지나간다. 시간이 지나고 마음을 추스리면 또다시 사랑하고픈 욕구를 느낀다. 지금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면 당분간 많이 아파하면서 힘들어해도 된다. 충분히 아파하면서 자신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다시는 이런 잘못된 관계를 만들지 않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어쩌면 그것이 쓴 약처럼 상처를 치료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과 자세를 바꾸어라. 데이비드 번스는 우울한 기분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자기 자신에게 사실이 아닌 것을 계속 주입시킴으로써 자신을 조롱하고 불쌍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우리가 우울한 기분에 빠져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이혼했기 때문에 우울해하고 슬퍼해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울하고 슬퍼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혼은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오히려 즐겁고 행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 심리치료법 중에 인지치료라는 것이 있다. 이 인지치료의 기본 원리는 우리가 어떤 사건 그 자체에 반응하기보다 사건을 해석하는 우리의 의식에 의해 반응한다는 전제 아래 의식을 바꾸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즉, 같은 사건이라도 사람에 따라 완벽히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건, 생각, 감정. 인지치료의 핵심은 왜곡된 생각을 제거하고 현실 감각을 복원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비이성적으로 규정지을 때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그 사건에 대한 감정까지 바꾼다. 이것을 인지 왜곡이라고 한다. 이성적 판단을 통해 왜곡된 생각의 반론을 제기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상황을 재해석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이혼한 지금 누군가에게 영원히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왜곡된 생각이라면 이렇게 이성적으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다. 그 사람과 맞지 않아서 지금까지 고통을 당해왔어. 이제 그 사람과 헤어졌으니 좀 더 나와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히 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재해석을 한다면 당신의 기분은 어떻겠는가? 왜곡된 생각은 실패에 대한 극단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두려움을 일으킨다. 반대로 이성적 판단은 상황을 돌이켜 생각해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여 건전한 도전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다. 용서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다. 이미 이혼을 했는데도 그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까지 책임지라고 고통을 붙잡고 늘어질 이유는 없다. 그런데도 상대 탓을 하면서 고통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사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용서를 하는 순간 나 자신의 기분이 좋아지고 다시 사랑을 찾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용서는 나 자신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한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한다. 용서는 나 자신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태도를 보고 용서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한다. 끝까지 결정권을 상대방에게 넘기고 있는 것이다. 그런 심리 상태에서는 용서를 할 수 없다. 만일 시간을 갖고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용서할 마음을 갖게 된다면 상대방의 행동과 관계없이 나 자신이 그를 비난하지 않게 되고 용서하게 된다. 용서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과의 과거를 끌어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용서를 하고 그 사람과의 과거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홀가분하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사람이 더 이상 나 자신에게 고통을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흔히 사람들은 과거를 깨끗이 잊고 새롭게 출발하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파악하고 나면 과거를 잊지 않고도 상대를 용서할 수 있다. 결국 과거의 잘못된 경험이 오히려 관계를 성숙시키는 방법을 배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굳이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아도 새로운 관계로 옮겨갈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 책임지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새로운 관계를 열어가는 데 필요한 자신감도 가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통해 이미 끝난 관계를 깨끗이 청산할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을 용서하고 전 배우자와의 관계를 좋았던 기억으로 추억할 수 있으면 새로운 관계에 신뢰를 보낼 수 있고 또다시 좋은 추억을 만들어갈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자존감을 높여라.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면 마치 자신이 못나서 그런 것처럼 지나치게 절망한다.
나처럼 쓸모없는 인간이 어떻게 그런 일을 견뎌낼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자문한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속내를 툭 터놓고 얘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혼자 상처를 받고 힘들어한다. 이러한 악순환은 자존감을 더욱 낮게 만든다.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자신의 생각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 사람은 고여있는 물과 같고 마음속에 악어를 키우는 사람과 같다고 말한다. 열등감에 빠져 있다 보니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용기도 없고 그러다 보니 자기 생각을 바꿀 기회도 없다. 오직 고집불통이 되어 괴팍하다는 소리만 듣게 되는 것이다. 이혼한 지금 당신의 자존감은 어떠한가? 아마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 있을 것이다. 다행인 것은 누구든지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우선 나 자신이 변하겠다고 결심해야 한다. 두 번째는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우선 자신의 장점 20가지를 적는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큰 소리로 말하라. 그리고 자신이 평소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긍정적인 말을 써서 집안 곳곳에 눈에 띄는 곳에 붙여놓는다.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는 것이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맺은 관계를 다시 점검하라.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자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자존감을 높여주는 관계로 전환하라. 즉, 친구를 바꾸라는 말이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통해 자신의 긍정적인 평가를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말뿐이지 진심이 아닐 거야. 긍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듣지 않고 귀를 막는 사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칭찬하면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애써보라. 네 번째는 특정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자신의 성격 가운데 바꾸고 싶은 점을 정하라. 그리고 그 행동을 바꾸겠다고 결심하라. 마음먹은 것을 해냄으로써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쉬운 변화부터 시작하라. 다섯 번째 단계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시도하라. 친구들과 솔직하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뜻깊은 성장을 경험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누군가에게 보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거짓말이나 가식적인 표현을 해왔다. 하지만 거침없고 숨김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오히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것이 나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게 한다. 이제 낮아진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나 자신의 변화를 시도하자.